토요일 저녁 5시 저희 방송국 프로그램엔 늘 어린이들이 출연합니다. 어린이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출연자들이 나이가 어려서 어린이가 아니거든요. 어른, 심지어 할아버지라도요. 요리의 초보면 요리엔 어린이, 즉 요린이라고 불리죠. 요린이 수십 명이 백종원 씨, 백파더의 레시피를 배우기 위해 프로그램에 동시 접속을 합니다. 밥, 라면, 콩나물 무침. 요린이들은 잘 따라하다가 실수를 하고 가끔은 멋대로 하면서 의도치 않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초보자고 또 어린이니까요. 요린이뿐 아니죠. 요즘은 헬스 어린이, 헬린이들도 유튜브와 SNS를 꽉 잡고 있습니다. 근육을 만들고 건강하고 탄탄한 바디 쉐이프를 위해 헬스장을 매일 출근하다시피 합니다. 아령을 들고 이 근육이 튀어나온 팔뚝 사진을 올리며 매일매일을 기록처럼 남깁니다. 단백질 식품 정보도 공유하면서 몸짱이 되는 그날을 꿈꾸죠. 코로나 재확산 때 헬스장이 문을 닫았을 땐 헬린이들을 위한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즉 홈트 검색량이 부쩍 늘기도 했습니다. 주식 초보인 주린이, 부동산 초보인 부린이, 심지어 게임 배틀그라운드 초보자인 베린이까지요. 이렇게 어린이를 자처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초보자를 어린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린이를 미숙한 존재라고 전제하는 거라며 부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사회를 굉장히 강조하고 한 살이라도 더 많으면 그걸 내세우곤 하잖아요. 처음 만났는데 서로 나이를 따지다가 다툼이 일어났다는 기사들을 왕왕 봅니다. 이런 사회에서 어린이임을 자처하는 현상들은 새롭습니다. 무언가를 배우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또 초보자임을 당당하게 드러내며 가르침을 구하는 모습이 폭넓게 퍼지고 있죠. 이 배움은 과거 직장인들이 자기 개발처럼 외국어, 회계 프로그램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의 배움이 회사나 조직 같은 외부를 향해 있었다면 지금의 배움은 내 안을 향해 있습니다. 취미, 취향, 조예 아니면 아예 재테크 이런 것들이요. 나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또 그냥 즐기기만 하는 것뿐 아니라 이를 통해서 성장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인스타그램에 취미와 연관된 단어들을 살펴봤더니 새로움과 열정이란 말이 등장하고요. 그 빈도가 계속 높아집니다. 뒤이어 등장하는 키워드는 지속적, 성공적, 거기에 보람까지 나타납니다. 이 단어들을 다 조합해보면요. 헬린이면 새로운 취미로 헬스를 시작해 열정적 또 지속적으로 해나가다 보니 몸짱의 건강도 챙기는 성공적 결과를 이루고 보람도 느낀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초보에서 점증적으로 발전해 외적 결과물뿐 아니라 내적 성장으로까지 이어지는 거죠. 최근 환불 원정대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엄정화, 이효리, 제시, 화사까지 국내에 내놓으라 하는 여성 가수들이 새롭게 팀을 구성하고 무대에 오르죠.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좀 세 보이죠? 센 언니라고 합니다. 소심이들은 하기 힘든 환불도 척척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이름이 환불 원정대입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에 담긴 그들의 모습은 소탈하고 엉뚱하고 또 여리게까지 하죠. 경력도 실력도 그 누구 못지않은 완성된 국내 탑 여가수들이지만 이들은 이 같은 본캐를 내려놓고 신의 걸그룹 멤버라는 부캐를 기꺼이 잡아듭니다. 내려놓는 것은 나이와 권위고요. 새로 장착한 것은 겸손함과 열정입니다. 다시 초보자로 리셋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전 여기서 엄정화 씨를 특히 눈여겨보게 됐는데요. 초보자라는 부캐 덕분에 50대에 노련한 선배 가수도 20대 후배와 같이 스스럼 없이 어울리고 첫 무대를 준비하며 이 떨리는 심정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나 이런 거 처음 해봐. 여기에 국내 최고의 음반 기획자이자 본인도 뛰어난 뮤지션인 정재영 씨도 환불 원정대 매니저 정봉원이란 부캐로 프로그램에 등장하죠. 정봉원 매니저는 환불 원정대가 지상파 음악 프로그램 음악 중심에서 첫 무대에 오를 때 긴장된 마음을 숨기지 못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밑에 눈에 애들 같네. 여기서도 어린이란 말이 등장하죠. 이들은 모두 초보자라는 부캐로서 걸그룹 데뷔라는 새로운 성취를 이뤄냅니다. 새로운 도전과 성취. 사실 이 얘기는 현대인들이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또 건강하게 오래 살게 되면서 필연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키워드입니다. 2019년 기사입니다. 제가 서울시 50플러스 센터라는 곳에 취재를 갔는데요. 이른바 58년 개띠들이요. 60대들을 맞아 은퇴를 하시는데 이것저것 많이 배우십니다. 근데 배우는 내용을 보면 그림, 사진, 악기 이런 것뿐 아니라요. 유튜브를 하기 위한 동영상 촬영과 편집, 오디오북 같은 낭독극 연습 등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전문적이에요. 현역의 열정과 노력, 전문성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세요. 당시 은퇴와 연관된 이 인터넷 단어들을 추출해봤더니 3년 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자녀, 연금 이런 단어들은 줄었고요. 미래, 방법, 정보 이런 단어들이 많아졌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을 누군가에게 기대기보다는 스스로 준비한다는 인식이 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저는 지금 이 배움의 열풍이 이제는 전 세대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은퇴하신 분들은 직장, 이 조직을 떠났기 때문에 새로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세대는 조직에 몸담고 있다 하더라도 그 조직이 나에게 직업적 안정성을 부여하거나 미래를 보장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게다가 플랫폼 산업 생태계가 펼쳐지면서 많은 사람들은 엔잡러의 삶을 살게 됐죠. 내가 나 자신을 경영하고 스스로에게 일을 배분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개발해야 되는지 자신이 알고 결정해야 합니다. 다행히 각종 매체에선 테드, 세바시 같은 각종 강연 프로그램부터 백파더처럼 전문가들이 자신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해주고 있습니다. 클래스 101, 다양한 분야의 원데이 클래스와 강사들, 수업 방식이 수요자 맞춤으로 제공됩니다. 일반인들도 유튜브 등을 통해 전문 지식을 전달하며 누군가
구독해주길 바람하지 않습니다. 배움을 주고 또 배움을 받는 게 쌍방향,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본캐가 있고 또 무엇을 배우는 부캐가 있고, 그래서 부캐로서 성취를 이루면 그것은 또 본캐가 되고, 그러면 또 다른 부캐로서 새로운 것들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고 있나요? 부캐가 있다면 어떤 모습인가요? 그럼 다음 트렌드 분석으로 뵙겠습니다. 당신의 삶이 트렌드입니다.